안녕하세요. 성장을 기록하는 정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돈을 그냥 저축해야 될까? 아니면 바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선택 하나가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자산 규모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저축부터 해라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축만 하면 손해다. 투자부터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려서 더 혼란스럽죠. 하지만 왜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저축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이고 투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창입니다. 오늘은 한 달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축과 투자를 가장 현실적으로 나누는 방법과 직장인에게 강력한 DCA 전략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빠르게 달리게 해주는 엔진이고 저축은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산 형성 초기에는 수익률보다 저축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 연 10%의 수익을 내면 1년에 10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여 1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한다면 자산은 단숨에 100만 원 증가합니다. 저 역시 종잣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말 지독하게 저축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저축만 하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재 1,000만 원의 구매력은 10년 후 약 7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저축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로 그 돈의 가치를 지키는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비율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안전추구형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각각 5대5로 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한 달에 모은다면 저축 50만 원, 투자 5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추천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하락장이 오더라도 50%의 현금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비상금을 쌓으면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집중형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모은다고 했을 때 투자에 70만 원을 투자하고 저축을 30만 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상금이 마련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와 자산 성장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적 자산 형성령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은다고 했을 때 투자에 80만 원, 저축에 20만 원을 하는 것입니다. 젊고 장기 투자를 자신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최대한의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대 50부터로 시작을 해서 점차 비중을 조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한 비율을 갖추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비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율을 정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비율을 실제로 실행해줄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DCA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명확합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쌀 때는 자동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평균 매입 단가를 시장 평균보다 유리하게 관리해주는 아주 과학적인 시스템이죠. 우리 같은 직장인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며 저점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절대 멈추지 않는 구조가 필요한데 DCA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보통은 미국 시장의 표준인 S&P 50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8%에서 10%대의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준 검증된 지수입니다. 만약 조금 더 내가 공격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나스닥 100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혁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에서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S&P 500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만드는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달 80만원씩 10년 동안 DCA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10년 후 나의 통장에는 약 1억 4,7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 정도가 모이게 될 겁니다. 반면 나스닥 100에 투자했다면 10년 후 나의 자산은 약 1억 9,7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3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내가 어떤 지수를 선택했느냐 따라 10년 뒤 최대 5천만원 이상의 자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하락장에서도 묵묵히 DCA를 이어갈 수 있는 본인의 멘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수익률, 숫자 이전에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이 목돈 좀 모이면 투자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다가는 영영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투자 경험을 쌓아보세요. 내 소중한 돈이 마이너스 10%, 20%가 되는 걸 미리 경험해보는 건 나중을 위한 가장 값싼 수업료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투자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축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연료입니다. 투자는 자산을 불려주는 창이자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매달 멈추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DCA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성향에 딱 맞는 지속 가능한 비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스타일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안정적인 50대 50인가요? 아니면 성장에 집중한 30대 70이나 매우 공격적인 20대 80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답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리였습니다.